네, 온국민 집단 지성 프로젝트 2021 도전 한국 과제 설명회 그 슬기로운 도전 한국 탐구 생활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소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번 도전 한국 과제 설명회는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발표를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의견도 좋고요. 소감도 좋고요. 질문 사항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과제별로 온라인을 통해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추첨을 통해 20명, 또 질의응답 시간에 선정되어 질의하시는 분들 중 최대 10분에게도 커피 쿠폰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되는 도전 한국은요. 구체적인 과제 제시와 파격적인 보상으로 대표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다양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가 시작이 됐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쉽게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과제별 기술 동향과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의 책임위원 그리고 소관 부처 순서로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해당하는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회를 진행할 오늘의 과제는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수산 양식용 플라스틱 부표 대체 소재 기술 개발 및 부표 사용 저감 방안입니다. 현재 수산 양식 현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을 개발해서 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 달성 방안을 제안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과제의 책임위원이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위원님 나와 계신데요. 도전 한국과제 정의서 그리고 과제별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고요. 글로벌 의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과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수산 양식용 플라스틱 부표 대체 소재 기술 개발 및 부표 사용 저감 방안, 소위 기술 혁신과 행동 변화를 통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뉴딜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과제 설명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모 목적과 공모 과제 관련 현황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이 국제사회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약 한 29% 정도 되고요. 해양 쓰레기는 해양 폐기물과 육상 폐기물이 현재 혼재되어 있어서 이 재활용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거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되기보다는 이 소각이나 매립되어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 플라스틱 제품의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페트병인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재활용 수준이 약 80%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형으로 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플라스틱 양식용 부표 사용 현황인데요.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 개 가운데 약 39.4만 개, 72%에 해당하는 부표가 이 스티로폼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 양식장, 해조류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 굴 양식장 각기 다른 퍼센테이지를 보이면서 스티로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이 과제가 이 스티로폼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또는 친환경 차원에서 또 순환경제 차원에서 재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수렴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스티로폼 지금 사진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아마 바닷가에서 여름 휴가 보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이렇게 한두 번쯤은 꼭 보셨을 것 같아요. 좀
흉측하죠. 근데 이러한 물질들이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보면은 60에서 한 70만 개 정도의 알갱이로 스티로폼 알갱이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햇빛에 굉장히 좀 약하고 물살에도 약해서 이 잘 부서집니다. 이 부서졌을 때가 문제인데 부서진 알갱이는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좀 심각한 상황으로 손꼽을 수 있겠고요. 한국의 18개 해안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좀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큰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 물질의 99%가 스티로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손꼽을 수 있겠는데요. 경남 거제 마산 일대의 양식장 근해 해양 생물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뭐 굴이나 담치, 게, 지렁이 등 양식장 인근 해양 생물 안에 97%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으로 축적이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인간이 버린 것을 인간이 다시 섭취하는 이 악순환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모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수산 양식용 플라스틱 부표 대체 소재 기술 개발, 소위 이제 새로운 좀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표 사용을 저감시키는 방안, 좀 행동 변화죠, 일종의 두 가지 차원의 과제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인증된 친환경 부표 외에 모든 제한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 게시판 수산정책 안에 친환경 부표 홍보 책자가 있는데요. 이 단순히 그냥 정책 홍보 자료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중요한 정보, 데이터, 근거, 사례 또는 여러 가지 국가 전략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육 자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 친환경성, 내구성, 재활용성 등 차원의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제한하시면 안 되고 제한하신 내용이 친환경 차원에서 부합하는지, 이 내구성이 높은지, 재활용성이 높은지에 대한 수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또 이게 제외 내용이 있어요. 알루미늄 부표,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이미 개발된 기술은 제한해 주시면 안 되겠고요. 혹은 이미 정책 단위에서 반영이 되거나 좀 실행하고 있는 것도 제외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개체굴 양식이나 현수교 양식 관련된 이제 논문 등에서 발표된 문제 해결 방식이 기존에 활용되고 있다면 이런 이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방식이라고 해도 그 방식이 좀 새롭다면, 제안해 주신 내용이 새롭다면, 근데 여기서 새롭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예, 혁신적이어야 되고 또 획기적이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의 성과들을 내포하고 포용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면 좋겠습니다. 제안하는 소재를 이제 변경하시더라도 기존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표의 부력이나 내구성이 유지되고 또는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리빙랩 방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리빙랩이라는 용어가 친숙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하게 접근하는 이제 리빙랩 방식은 소위 이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민, 사용자, 정책 고객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는 시민 참여 중심의 또는 참여와 협력의 정책 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도전한국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 단위의 리빙랩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리빙랩 방식을 수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양식 어민, 부표 생산 업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해 주십사, 이해해 주십사. 도전한국 때문에 정책 갈등이나 사회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사회 통합과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프로젝트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리빙랩 방식을 잘 수행해 주시고 특히 기술 구현 개념 설계도, 관련 업계 제출 의견과 기술적 반영 설명서 등을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은 현장 적용 시에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주거나 수질 오염 등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고요.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혁신은요, 이게 돈이 중요합니다. 너무 비싼, 너무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점수를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특히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꼭 활용해 주시고요. 제안해 주시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또는 중복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키워드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부표,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스티로폼 이런 단어들을 치시면 국가 정보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아이디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은 뭐 상당히 좀 친숙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친환경 부표의 종류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폐스티로폼 압축기 보급 확대 이제 장면에 이제 기기의 한 단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미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부표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스티로폼 압축기 보급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 이런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버려진 어업용 폐스티로폼을 압축하고 성형해서 액자, 건축 자재로 사용 가능한 인고트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순환 경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생산, 판매, 소비, 폐기 등 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순환성을 높여서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을 원료로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이런 활용 사례가 이미 폐스티로폼 압축기 보급 확대에서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현황들을 정리해 보자면 앞으로 그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을 이러한 그림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에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이 세워졌고요. 22년까지 친환경 부표 보급을 50% 달성하자라는 국가의 어떤 도전 과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 중에 25년까지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화하자라는 이제 목표가 오늘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가 됐습니다. 오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지혜와 협력과 그리고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한국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아이디어가 가장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고자 하는 대체 소재가 기존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표의 부력과 내구성과 비슷한지 이 부분 꼭 고려해서 아이디어 제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해당 과제의 소관 부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장필성 최근연구원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현재 정책 추진 상황과 연구 현황 그리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장필성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부표 보급 현황 및 지금까지 개발돼서 보급되어지는 친환경 부표의 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드림으로써 향후 아이디어를 내실 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 오염 사례는 기존에도 많이 보고되어 있고 현재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로폼 부표가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양의 55% 상당이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총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표는 한 5,500만 개 수준입니다. 그 중에 2,200만 개로 김 양식 부표가 가장 많은 개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해조류, 굴, 가두리, 기타 순으로 부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김, 해조류, 굴 양식장 위주로 5,500만 개가 보급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3,940만 개, 한 72%에 해당하는 부표가 스티로폼 부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그 양식 특성상 굴 수화식 양식, 김 노출 부류식 양식장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닷가 표면에 굉장히 많은 부표를 띄워놓고 양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리적인 아니면 기상학적인 이런
파손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는 거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 내구성이 있으며 재활용이 용이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부표가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2015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그 문제점을 좀 방지하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 양식을 위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국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21년에는 총 국비 기준 200억이며 총 사업비 570억 규모로 친환경 부표를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친환경 부표는 흔히 생각하시는 완전 그 친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에 절대적으로 무해하고 완전히 자연과 함께 소멸될 수 있는 뭐 생분해성이나 아니면 천연 재료, 뭐 목재나 뭐 유리 이런 재료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료로 부표를 만들 수 있다면 기능과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가장 좋은 부표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업 특성이 반영되고 어민들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표를 친환경 부표라 정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환경 부표는 현재 그 EPS 부표 대비 파손이 되더라도 수거가 용이하며 발포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아 알갱이들의 흩어짐을 최대한 방지한 제품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표가 개발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또한 해양환경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중금속, 유기주석 화합물, 난연제 등의 환경성 시험을 통과한 부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계와 같은 이런 그 성능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인증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부표 인증 시험 기준은 해양수산부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시행 지침 별표 2 친환경 부표 성능 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실 때 최소한의 성능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시행 지침 별표 2 친환경 부표 성능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완전 그 천연 물질, 뭐 친환경성을 100% 보장하는 물질로 부표를 만들어서 보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EPS가 발생하는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대체하고자 기능이 개선된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정의하고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은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폴리우레아가 있습니다. 이는 발포체가 흩어짐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표면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폴리에틸렌, 필름 형태로 발포체를 감싸서 최대한 발포체들이 나달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EPS입니다. 여기서 그 스티로폼을 대체하고자 친환경 부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EPS를 주요 소재로 적은 이유는 현재 500리터급 이상의 대형 부표를 EPE, EPP로 발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대형 가두리 양식장 및 뗏목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EPS 부표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EPS 부표에 방금 말씀드린 폴리우레아나 P필름을 감싸서 내용물이 최대한 흩어져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제품을 친환경 부표 인증을 주어서 보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EPE 부표입니다. 보통 흔히들 말하는 EPS 스티로폼 부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개발된 부표인데요. 발포 폴리에틸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발포 부표이긴 한데 EPS보다 나달의 흩어짐이 적고 파손이 되더라도 찢겨져서 주먹 크기 정도로 바다에 떠다니게 돼서 수거가 용이한 제품입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스티로폼 부표는 주먹만하게 부셔진 다음에 나달로 잘게 부서지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EPE, EPP 부표는 나달 발생이 현저히 적고 찢김에 의해서 뜯어져 나가더라도 그 부표에서 또 나달로 부셔지는 그 가속화되는 속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로 개발된
발포체로 주로 EPP, EPE가 쓰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그 소재들로 이루어진 부표입니다. 첫 번째로 사출 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이 딱딱하고 사용상에는 좀 불편함이 있게끔 생겼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랗고요. 그 다음에 귀가 존재해서 로프를 메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존재합니다. 양식 특성상 그 요구되는 성능에 의해서 부표는 그 사용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출 부표 같은 경우는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그란 모양으로 이루어져서 수압에 굉장히 강한 부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굴, 홍합 등 그 수화식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포 폴리프로필렌, 발포 폴리에틸렌, EPP, EPE 부표입니다. 상기 부표는 발포 부표임에도 지금 현재 김 양식장용으로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아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부표의 장점은 무게가 매우 가볍고 김 양식 특성상 로프를 조여서 단단히 결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간 그 표면적인 말랑거리는 특성 때문에 로프 조임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EPP 부표의 EPP 발포체에 표면을 강화하고자 동일한 재료인 PP 재질의 필름으로 감싼 부표입니다. 또한 EPP 발포체에 또한 동일한 재료인 PE 필름을 감싼 재료입니다. 이는 이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EPP, EPE 부표의 표면을 약간 보강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완전히 다른 재료인데요. 알루미늄 부표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부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매우 견고히 밀실하게 제작된 제품으로서 예비 부력은 없지만 현재 친환경 부표로 인증받아 보급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 재질 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결합된 제품인데요. 기존에 쓰였던 그 페트병을 다발로 엮어서 부력을 확보한 그 제품입니다. 페트병 부표의 장점은 하나의 페트병이 약간 그 파손이 돼서 물이 새어 들어가더라도 다른 셀들이 버텨주면서 예비 부력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어셀 부표도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아서 보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에어셀 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PE 필름으로 된 그 에어셀을 돌돌 말아서 외피를 감싸서 부표 모양 형상을 해서 보급되어지고 있는 부표입니다. 이 부표의 장점은 매우 가볍고 표면이 손상되거나 에어셀 하나 정도, 두 개 정도가 손상되어도 예비 부력이 확보되어서 제 용도에 맞게끔 그 맞는 어장에 많이 보급되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생산업체가 최초 인증 신청은 품질인증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품질인증 업무 대행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공인시험 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정 시간을 거쳐서 시험 성적서가 발급이 되면 이건 품질인증 업무 대행 기관에서 해수부와 함께 친환경 부표 품질인증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인 인증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인증이 된 그 친환경 부표는 이제는 수협과 상의해서 중앙이나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자체를 통해 어업인의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월에 해양오염 스티로폼 부표 재료화 도전 방안 수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동일한 연도 5월에 여태까지 개발된 친환경 부표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그 같은 월 5월에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친환경 부표의 보급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간 추진 현황 중에 하나가 또 대안부표의 지원 허용입니다. 보통 재활용성 아까 침에 그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용기를 이용해서 스티로폼을 압축시키거나 EPP, EPE를 압축시켜서 인코트 형태로 재활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성을 생각한다면 이 표면을 좀 더 한 번 더 강화함으로써 더 내구성이
확보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표면을 강화하고 예비 부력이 동시에 그 확보되면서 수화식 양식장인 굴이나 뭐 홍합 양식장 등에서 그 부력 상실에 의해서 어장이 훼손되거나 망가지는 이런 거를 그 대비할 수 있는 부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P 폴리프로필렌을 발포를 하고요. 그 표면에 동일한 재질의 PP 필름을 감싸므로써 표면을 강화시킨 제품입니다. 이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 시행 지침 별표 2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계와 같은 내용을 참조해서 아이디어 도출 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선정의 그 그린 오션 쪽 뉴딜의 그 친환경 부표, 친환경 선박, 뭐 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개선에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부표 보급 사업은 국비 35억 기준에서 현재 한 200억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에 2배 되는 수준인 한 400억 규모로 그 지원금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 현재는 그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표를 100% 사용하라는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고밀도 부표,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또한 단계적으로 지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하였습니다. 21년 스티로폼 부표 단계적 사용 금지 법제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현재 스티로폼 부표 허용을 앞으로 향후 사용 금지로 방향을 잡고 개정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발포 폴리프로필렌,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형 부표가 개발 보급되어짐에 따라서 EPS 부표를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22년부터는 신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 금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김굴 양식장을 1단계로 해서 2단계로 그 외 모든 양식장에서도 신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친환경 부표가 보급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부표 개수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내용으로 친환경 양식업법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도출 시 친환경 소재 대체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친환경 양식업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체굴 양식입니다. 이런 고부와 같이 소량 생산 방식으로 단위 면적당 부표 사용량 및 환경 부하를 3분의 1로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체 균을 묶어서 그 양식을 함으로써 부표의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현수교 방식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동일한 크기의 부표를 굉장히 많은 수를 묶어서 양식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현수교 방식이라고 대형 부표를 사이에 두고 작은 소형 부표들을 몇 개 배치함으로써 부력의 총량은 같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부표의 개수는 현저히 줄어듦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또한 플라스틱, 미스플라스틱 저감,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에 매우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한국 과제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요. 부표 개발에 있어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요인으로 지적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 부표도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그 장기적으로 탈플라스틱 계열의 부표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시에 비플라스틱 부표 개발을 위한 연구 2022년부터 26년까지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서 과제를 현실할 수 있는 기반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 아이디어 공모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해외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은 19년도에 EPS 부표를 사용 금지시켰습니다. 위반자는 별도로 그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뗏목식 굴 양식장을 이용해서 부표의 개수를 줄이고 부표에서 발생되는 미세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뗏목식 굴 양식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지금 굴 수화식
댐에서 이제 댐목식 양식으로 전환하면서 스티로폼 부표의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댐목식 양식 시설에 들어가는 부표는 커버를 씌운 것들 또는 계량 부표를 사용해서 표면을 강화시켜서 안에 발포체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양식장은 또한 부표 사용량이 매우 많은데요. 스티로폼 부표, 플라스틱 부표 등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페트 재질의 저희 한국에서도 지금 페트 재질의 친환경 부표가 보급되어지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컬러가 입혀진 페트 재질의 부표가 보급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전한국 과제 방향 제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장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바다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친환경성을 겸비하고 이에 또한 양식 어업별로 최소 3년 이상의 사용 내구 수명을 갖추어야 됩니다. 또한 아이디어를 내실 때 재활용성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국내 정책 방향과 맞는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설명서에도 있는데요. 알루미늄 부표 등 이미 개발된 기술 또는 정책에 이미 반영된 제한 기술들은 배제하도록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친환경성, 내구성, 재활용성 등을 모두 겸비한 소재 기술 또는 어법 기술을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기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스티로폼 부표가 앞으로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겠네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해 주시면 어쩌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탈플라스틱 계열의 친환경성 부표 개발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진행하고 온라인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부연구위원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현황 중 친환경 부표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 부표마다의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까요? 장필성 책임연구원님. 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부표가 여러 가지 종류로 제작되어서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내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무겁거나 무조건 가볍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업 특성상 긴 양식 부표가 지금 현재 스티로폼 부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긴 양식 부표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양식 부표는 최소 40리터 기준으로 800g 이하로 경량으로 제작되어야만 어업에 굉장히 작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사용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막연히 무게를 1kg 이상으로 하게 된다면 긴 양식 특성상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긴 양식 부표는 특히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긴 양식 특성상 로프를 조여서 긴 양식용 부표와 간답대를 엮어서 김을 양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긴 양식 부표는 로프 조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표면이 약간 말랑말랑한 발포체를 강하게 로프 조임을 하면 이 부표가 이탈되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방법 또는 부표를 로프랑 같이 일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긴 양식 부표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굴 양식인데요. 긴 양식과 다르게 굴 양식은 수중하로 굴이 자라면서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부표를 수중하로 이제 끌고 들어가서 이제는 수압을 받게 됩니다. 수압을 받게 되면 점점 부표가 쪼그라들고 또 부력이 상실되면서 좀 더 아래로 가라앉고 이러면서 아예 영구적으로
그 어장을 망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굴 양식용은 수압에 매우 강해야 되고요. 또한 부표가 파손이 되더라도 한 번에 가라앉지 않는 안에 발포체가 들어있는 등의 그 예비 부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기술적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이 그 양식장의 특성을 충분히 그 감안하시어 기술 개발 아이디어 도출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연구원님이 언급해주신 특성 잘 조합해서 친환경 부표 개발 아이디어 제안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이 밀려다니면서 잘게 부서지고 그 부서진 것들이 멸치 같은 소형 어류가 먹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소형 어류를 큰 물고기가 먹게 된 후 인간이 이 큰 물고기를 먹을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환경 부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경신 부연구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양수산개발원의 김경신이고요. 우리나라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를 할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90%, 92% 이상이 수산 양식용 부자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고밀도 부표 혹은 발포 재질의 부표라는 것들은 이제 해양에서 적게 수거되지 않으면 미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친환경 부표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양식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강제 보급 상태는 아니고요. 친환경 부표를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에 드는 차액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대신하면서 그 다음에 친환경 부표를 구입할 때 기존의 부표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친환경 부표가 고밀도 부표 혹은 스티로폼 부표의 미사화에 기여한 거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기여했냐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제 우리가 하는 해양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컨 미세 플라스틱이 잘게 조개지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EPS 부표라든가 스티로폼 부표는 다른 플라스틱 부표에 비해 잘게 더 빨리 부서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작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위험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친환경 부표는 조금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고 오래 가니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는 그 영향이 저감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감됐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안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날 재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이제 과제가 도출이 돼서 어찌 보면 지금 사용하는 친환경 부표도 좋긴 한데 완전 친환경 부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친환경 부표는 약간의 브릿지 기술이거든요. 징검다리 기술이고 최종 기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거나 아니면 탈탄소로 가려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그 부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게 있는데 핵심은 현재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중에 있는 농도,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해양 생태계의 어떤 아주 위해성을 가져갈 수준은 아니다. 다만 해상에서 버려지거나 육상에서 관리되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계속 유입이 될 경우에 현재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2066년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 해양 생물이 견딜 수 있는 농도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도전 한국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간만에 도전 한국에 정말 잘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마른 플라스틱을 대체하자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수십 년간 기존에 있는 친환경 부표라든가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암만 해도 그 사람 어업인들께서 현장에 사용하지 못하면 암만 좋은 재질이라도 사용 자체가 안 돼. 법으로도 강제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고요.
아까 이제 기존에 있는 친환경 부표에서 아닌 거는 이미 말씀드린 알루미늄 부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부표는 유리병으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이쪽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속된 말로 수출하기도 좋고 아마 대박 터지는 사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친환경 부표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대안으로서 도움을 기여한 여부는 맞지만 내구성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구성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부분도 꼭 잘 고려하셔서요. 아이디어 제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재질은 딱딱한 재질로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민의 고민으로는 정부가 권장하는 부표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전환함에도 어선과의 충격으로 쉽게 깨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장필성 책임연구원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구성 관련해서 그 친환경 부표 지금 기술 현황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내용과 같이 내구성이 좋다라고 하면 뭐 딱딱하고 단단하고 두껍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는 사용성을 강조하였느냐 아니면 어선과의 충돌 뭐 이런 다른 2차적인 문제를 감안하였느냐 이런 문제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그 부표의 타겟은 그 어민의 요구사항에 또는 그 양식장의 특성에 맞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갖춘 부표입니다. 두 번째로도 어선의 충돌 아니면 뭐 이렇게 취급하면서 다치거나 어민들이 너무 무겁고 뭐 이래서 다치거나 하는 것은 두 번째의 기술 수준을 반영한 제품인데요. 앞으로 그 지금 개발되어지는 것도 사출 부표도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면서 그 동일한 내구 성능을 지닌 이런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업체에서도요. 그러면 충분히 기존 대비 무게는 감량이 되면서 부력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아시다시피 필름을 사용하는데 안에 섬유 같은 거를 덧대서 섬유 보강 이런 필름 공법을 이용해서 표면 자체를 굉장히 사출 부표와는 다르게 약간의 그 연질 특성을 주면서 이런 스크류나 이런 파손이 없게끔 어선과의 충돌에서 파손이 없으면서도 충분히 내부에 있는 발포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피복 기술도 굉장히 국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좀 이렇게 잘 융합을 한다면 어장 환경도 만족을 시키고 어업 환경도 만족을 시키면서 이런 안전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보급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부합한 부표가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출도 할 수 있는 대박 상품이 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온라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접 국가인 중국의 동해, 일본의 서해에서도 폐부표 관련 해양 쓰레기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와 관련해 정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경신 부연구위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해양 쓰레기 중에 80%, 82%, 외국은 한 84%까지 말씀하신 정도 추정을 하는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이 맞고요. 특히 해상에서 벌어지는 거, 육상에서 관리되지 않은 쓰레기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이제 어구 아니면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그 해양 쓰레기, 그러니까 폐부표를 포함한 해양 쓰레기는 반할 해역에서 수거되지 않으면 넘어가죠. 월경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주로 바람이라든가 해류에 따라 넘어가거든요. 이제 중국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나라로 넘어오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남해 쪽의 쓰레기는 또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지 않던 수거되지 않으면 해류나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양을 추산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쓰레기가 아닌데 남의 나라 쓰레기가 우리나라 해역에 얼마 들어올까요? 라고 물어보면 외국인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일종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외국인 쓰레기가 우리나라
해안가에 들어온 쓰레기 중에 외국 쓰레기는 얼마고 어느 정도고 그 중에 나라별은 얼마냐에 따라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90% 이상은 중국 쓰레기가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쓰레기 중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쓰레기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일본 나라에서 봤었을 때 또 상당 부분은 또 우리나라에서 넘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뭐 대만에도 일부 오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쓰레기 영향, 외국인 쓰레기 영향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또 쓰레기가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월경간의 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약속된 규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쓰레기 넘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어떤 보상 체계를 가져갈 거냐라는 게 국제적인 약속은 없어요. 현재 국제협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YSLM이라고 한국하고 중국이 인접한 황해에서의 국가 간 이동 쓰레기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더 큰 범위에서는 나우팝이라는 지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해양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연구라든가 서로 국가 간 관할력에서 줄이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아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자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목재가 먼저 떠오르는데 목재를 활용한 부표 제작 및 활용 사례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그 질문 내용 이제는 목질개를 이용한 지금 부표의 제작 및 활용 사례가 있나요라고 여쭤보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친환경 대표적인 재료 중에 이제는 목재가 있겠죠. 그래서 목재는 이제는 가공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은 목재 계열의 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사실 코르크 뭐 이런 재질을 이용한 부표 또는 뭐 코코넛 뭐 이러한 천연 재료를 이용한 물에 뜰 수 있는 이런 목재 가벼운 목재를 이용한 부표 제작에 아이디어 도출을 해서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경량화하느냐 또는 해소해제는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끔 이제는 썩지 않는 뭐 이런 문제 또는 이제는 로프를 어떻게 조여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부표 자체만으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건 아니고 그물에 엮어지든지 로프에 결속이 되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재의 이런 그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결속이나 썩지 않는 내구성이 겸비된 이런 목재 계열의 부표가 나온다면 매우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은 목질개 부표는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르크 그리고 코코넛을 활용한 개발도 언급은 됐지만 아직까지 존재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네 번째 과제에 대한 발표와 온라인 질의응답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수산양식용 플라스틱 부표 대체 소재 기술 개발 및 부표 사용 정한 방안에 대해 발표와 질의응답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은요. 도전한국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도전.한국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웹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번째 과제에 대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섯 번째 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